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5월의 아침, 이정희 할머니는 넓은 텃밭에 쪼그려 앉아 호미로 잡초를 정성스레 뽑고 있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일어서자 푸르른 상추와 쪽파, 고추가 반듯하게 줄지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희 할머니는 자신이 직접 가꾼 채소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죠. 이번 주 금요일 마을회관에서 김치 담그기 행사 있다던데 이 상추랑 쪽파도 좀 가져가야겠네.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한 정희 할머니는 이렇게 텃밭을 가꾸고 동네 아이들에게 반찬을 나눠주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외도한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 하나를 홀로 키우며 반찬 가게를 운영해온 그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들이 모두 지나가고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자급자족하는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었죠. 정혜 씨, 오늘도 일찍부터 부지런하네. 담 너머로 마을 이장 박만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이장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 이번 주 마을 행사 준비는 잘 돼 가고 있나요? 그럼요,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정혜 씨가 만든 열무김치는 꼭 가져오세요. 지난번에도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정희 할머니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와 이웃들과의 교류가 그녀의 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죠. 그날 오후 정희 할머니는 추석을 앞두고 방문한다는 아들 도윤과 며느리 서윤의 연락을 받았어요. 소식을 들은 정희 할머니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며 좀처럼 찾아오지 않던 아들 가족이었기에 더욱 반가웠죠. 우리 도윤이가 오는구나. 그럼 미리 준비해둬야지. 정희 할머니는 서둘러 집안을 정리하고 도윤이 어릴 적 좋아하던 동태찌개와 갖은 반찬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손자를 생각하며 사과도 깎아두고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다음 날 오후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가 정희 할머니의 작은 전원주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도윤은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초조한 기색이 보였어요. 조수석에서는 화려한 옷차림의 서윤이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서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희 할머니에게 다가왔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런 미묘한 차이를 느끼면서도 반갑게 두 사람을 맞이했죠. 그래, 우리 도윤이랑 서윤이 왔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어서 들어와.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아 정희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서윤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한참 떠들었죠. 그러나 대화 중간 서윤이 갑자기 던진 질문에 정희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집 문서는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혹시 모르니 우리가 한번 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희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득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20년 전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도윤은 등록금을 내라고 준 돈을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데 써버렸습니다. 그때 정희 할머니는 밤낮으로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겨우 모은 돈으로 아들의 등록금을 다시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윤은 정희 할머니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 용돈을 빼가기도 했죠. 엄마, 나 용돈 좀 더 줘. 친구들은 다 명품 옷 입고 다니는데 나만 이러고 다니면 창피해. 도윤아, 엄마가 지금 반찬 가게 확장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 조금만 참으면 안 될까?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 그냥 비밀번호나 알려줘. 내가 필요한 만큼만 쓸게. 그날 이후로 정희 할머니의 통장에서는 종종 설명할 수 없는 출금이 발생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도윤은 점점 더 돈에 집착하며 허세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친구들에게는 부잣집 아들인 척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녔지만 실상은 엄마의 돈으로 허세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스쳐 지나가자 정희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윤의 질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아직 정신 멀쩡한데 문서는 뭐하러 봐. 나중에 시간 되면 정리해 볼게. 도윤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서윤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노인분들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희 할머니는 웃으며 화제를 돌렸죠. 그런 걱정 말고 우리 손자는 어디 있니? 할머니가 보고 싶었는데. 아, 애는 학원에 있어요. 이번에 영재원 준비한다고 바빠서요. 서윤이 대답했지만 눈은 계속해서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도윤 부부는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희 할머니는 두 사람이 방에 들어간 후 조용히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서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그녀를 감쌌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 할머니는 서둘러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도윤 부부가 아직 잠든 사이 그녀는 자신의 중요한 서류들과 통장을 모아 텃밭 구석에 있는 오래된 참나무 아래에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부엌에 들어서자 서윤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카메라 렌즈가 정희 할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너도 벌써 일어났구나. 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시어머니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좀 담아보려고요. 괜찮으시죠? 정희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자신을 촬영하는 동안 불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서윤은 정희 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텃밭에서 채소를 따오는 모습 등을 계속해서 촬영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며 사는 모습이 정말 힐링돼요.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도 될까요? 시골 어머니와의 힐링 라이프라는 주제로요. 정희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아들과 며느리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동의했어요. 그러나 그날 밤 잠들기 전 도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면서 그녀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생각보다 정정하시네. 후견인 신청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걱정 마, 내가 유튜브에 올릴 영상만 잘 편집하면 돼. 사람들은 다 믿을 거야. 노인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하겠지. 정희 할머니는 방문 틈새로 들리는 대화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 집 문서에 대한 질문, 그리고 끊임없는 촬영.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정희 할머니는 의도적으로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자라났어요. 서윤은 계속해서 정희 할머니를 촬영했고 도윤은 집 곳곳을 살피며 서류를 찾는 듯 했죠. 정희 할머니는 혼자 있을 때마다 슬며시 집안의 중요한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오래된 장롱 속 보관했던 통장 한 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 할머니는 마을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이웃 김영자를 만났습니다. 영자는 어색한 표정으로 정희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정혜 씨, 요즘 괜찮아? 며느리 유튜브 봤는데. 정희 할머니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유튜브요? 아니, 며느리가 올린 영상. 모르고 있었어? 시골 시어머니의 하루라는 제목이던데. 집에 돌아온 정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들이 작년에 사줬다며 놓고 간 노트북이었어요. 서툰 솜씨로 검색창에 며느리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영상을 보고 정희 할머니는 경악했죠. 오늘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루예요. 보시다시피 어머니는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고 화면 속에는 정희 할머니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는 모습이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조작된 영상이었어요. 정희 할머니는 절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끔 밤중에 배회하시는데 이것도 치매의 한 증상이라고 해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정희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밤에 화장실에 간 모습을 마치 치매 환자처럼 편집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댓글이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치매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모시다니. 너무 힘드실 텐데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셔서 공감돼요. 시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후견인 신청하셨어요? 수만 개의 조회수, 수천 개의 좋아요, 수백 개의 댓글. 정희 할머니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상에서는 이미 치매 환자로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도윤이 정희 할머니에게 약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요즘 잠 못 주무신다고 하셔서 제가 좋은 약 가져왔어요. 정희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내색할 수는 없었어요. 고마워, 나중에 먹을게. 도윤이 방으로 들어간 후 정희 할머니는 약을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든 척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방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들어와 정희 할머니의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정희 할머니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꼭 참고 숨소리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여보, 여기 없어. 분명 어딘가에 숨겨두셨을 거야.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계속 찾아봐. 어머니가 은행에서 땅 문서 찾아오셨다는 얘기 들었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정희 할머니는 눈을 꼭 감은 채 떨리는 손을 이불 속에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이 방을 나간 후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 할머니는 일부러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부엌을 서성였습니다. 서윤이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 찾으세요?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정희 할머니는 일부러 혼란스러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서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로 그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정희 할머니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연기를 해야 하다니. 며칠 후 마을 이장 박만수가 정희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도윤 부부가 잠시 마트에 간 사이였어요. 정혜 씨, 며느리 유튜브 봤습니다. 그게 다 사실입니까?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장님, 사실이 아닙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장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치매 환자로 꾸며 후견인 신청을 준비한다는 사실, 유튜브에 조작된 영상을 올린다는 사실을 모두 들으며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정혜 씨,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증거를 모아야겠어요. 정희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 외롭고 두려웠던 마음에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이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장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선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 작은 녹음기를 가지고 계세요. 중요한 대화는 모두 녹음하시고요. 그날 저녁 정희 할머니는 이장님이 준 작은 녹음기를 옷 주머니에 넣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도윤과 서윤은 마트에서 돌아와 비싼 와인을 한 병 가져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같이 한잔 하시죠.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의아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무슨 특별한 날인데? 그냥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게 특별한 거죠. 어머니와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서윤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와인 잔이 3개 놓였고 도윤이 정희 할머니의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희 할머니는 도윤이 자신의 잔에 뭔가를 넣는 것을 목격했어요. 순간적인 동작이었지만 분명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건배해요.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도윤이 잔을 들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지만 마시는 척만 했어요. 맛있네. 그런데 나 요즘 술 마시면 소화가 안 돼서 조금만 마실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정희 할머니는 자신의 와인 잔을 싱크대에 비웠습니다. 그리고 졸린 척하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편히 주무세요. 서윤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에 들어간 정희 할머니는 또다시 잠든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방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확실히 잠드셨나 봐. 이제 서류 좀 제대로 찾아보자.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숨소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바랐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방을 뒤지다가 실망한 목소리로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할머니는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김치 담그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도윤 부부는 어머니 혼자 나가시면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정희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매년 하던 일인데 이웃들이 기다리고 있어. 걱정 말고 너희는 쉬고 있어. 마을회관에 도착한 정희 할머니는 이장님과 몇몇 이웃들에게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자기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김영자가 분노했습니다. 정혜 씨,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어요. 최순덕이 정희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장 박만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마을회관에서 돌아온 정희 할머니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도윤 부부의 감시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서윤은 끊임없이 정희 할머니를 촬영했고 도윤은 어머니가 혼자 나가시면 위험하다며 외출을 제안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의 유튜브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어요. 치매 시어머니의 위험한 행동,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영상에는 정희 할머니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린 것처럼 편집된 장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교묘하게 조작된 영상이었어요. 댓글에는 더 많은 동정의 메시지와 후견인 신청을 권유하는 내용이 넘쳐났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더욱 두려워졌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노도 커져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정희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정희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어머니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좋은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정희 할머니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병원인데? 노인성 질환 전문 병원이에요. 치매 검사도 받으시고 전반적인 건강 체크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윤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자신을 병원에 데려가 치매 진단을 받게 한 뒤 후견인 신청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이었죠. 알았어. 병원에 가보는 것도 좋겠구나. 정희 할머니는 겉으로는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 할머니는 자정이 넘어 몰래 이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장님, 큰일 났어요. 이제 그들이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해요. 아마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것 같아요. 정혜 씨,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마을 회관으로 나오실 수 있겠어요? 변호사도 모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할머니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직 도윤 부부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정희 할머니는 텃밭에 묻어둔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 가방에 넣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도착하자 이장님과 몇몇 이웃들 그리고 중년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장님이 그 남성을 소개했습니다. 정혜 씨, 이분이 김 변호사님이십니다. 노인 학대와 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김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정희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이장님으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유튜브에 올라온 조작된 영상 기록, 그리고 중요한 집 문서와 통장들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면제를 몰래 타서 드리려 했다는 녹음은 약물 오용으로 형사 고발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 변호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희 할머니가 물었어요. 일단 임시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할머니께 접근하지 못하도록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간 허위 영상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정희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갑자기 안 계셔서 놀랐어요. 위험하게 혼자 나가시면 어떡해요? 정희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아, 나 그냥 아침 산책 나왔어.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은 정희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장님이 용기를 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혜 씨,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일단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시되 김 변호사님이 준비를 마치면 우리가 행동할 겁니다. 김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할머니,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시고 병원에 가자고 하면 일단 시간을 끄세요. 다음 주에 가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마을 회관을 나서는 정희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용기가 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 할머니를 도윤 부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도윤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침 산책 좀 나갔다 왔어. 내가 어디에도 아니고. 어머니, 요즘 길을 잃어버리시는 일도 있으셨잖아요. 위험해요. 서윤이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차가웠어요. 정희 할머니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언제 길을 잃어버렸다고. 그날 저녁 도윤이 정희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준비하세요. 정희 할머니는 김 변호사의 조언을 떠올리며 대답했어요.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아. 마을 행사가 있어서. 다음 주는 어때?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행사는 다음에 또 있을 텐데. 아니, 내가 맡은 일이 있어서 그래. 다음 주 월요일로 하자. 정희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윤은 서윤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로 하죠. 그날 밤 정희 할머니는 또다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러다 어머니가 정말 모든 걸 숨겨버리면 어떡해?
빨리 병원에 모셔야 하는데. 참아. 다음 주 월요일이면 돼. 박 사장이 약속했잖아. 치매 진단서 발급해 주기로. 그래도 불안해. 어머니가 요즘 뭔가 눈치챈 것 같아. 걱정 마. 한번 치매 진단받으면 끝이야.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정희 할머니는 자신이 들은 내용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의사와 짜고 거짓 치매 진단서를 발급받을 계획을 세워둔 것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 할머니는 몰래 이장님에게 새로운 녹음 내용을 전달했어요. 이장님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이네요. 의료 사기까지. 김 변호사님께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정희 할머니는 표면적으로는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도윤 부부의 감시는 점점 더 심해져 이장님과 연락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희 할머니는 텃밭을 가꾸러 나간다는 핑계로 잠시 집을 빠져나와 이장님과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혜 씨, 김 변호사님이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월요일 아침 그들이 병원에 데려가려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할 겁니다. 어떻게요? 정희 할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걱정 마세요. 경찰과 함께 올 겁니다. 거짓 진단서 발급에 가담한 의사도 이미 조사 중이고요. 일요일 저녁 도윤은 정희 할머니에게 내일 병원에 갈 준비를 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속으로는 긴장했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준비할게. 몇 시에 출발하는데? 아침 9시요.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일반적인 검진일 뿐이니까요. 도윤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 할머니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렇게 키운 것은 아닌지 자책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2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정희 할머니는 도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반찬 가게에서 밤낮으로 일했고 도윤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어쩌면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도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려고만 했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든 정희 할머니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조용히 다과와 차를 준비하고 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8시 30분 도윤과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옷을 갖춰 입고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갈 시간이에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준비됐어. 그런데 잠깐 내가 차 한 잔 준비했는데 마시고 가자. 도윤은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병원 예약 시간에 늦으면. 아이고, 차 한 잔 마시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내가 정성껏 준비했는데. 정희 할머니가 섭섭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윤이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잠깐이면 되잖아요. 셋이 거실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시간을 끄는 중이었어요. 시계는 8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가야 해요. 도윤이 초조하게 말했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자 이장 박만수와 김 변호사 그리고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강도윤 씨, 최서윤 씨 되시나요? 경찰관 한 명이 물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노인 학대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이정희 할머니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입니다. 서윤이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우리가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이장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정혜 씨는 완벽하게 건강하십니다. 이미 3명의 의사가 정상이라고 진단했어요. 당신들이 거짓 진단서를 준비했다는 증거도 확보했고요. 정희 할머니는 일어나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도윤아, 왜 이렇게 됐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이런 시골에서 혼자 살면서 뭐가 좋으세요? 우리 애도 키워야 하고 사업도 확장해야 하는데. 사업 확장? 너 빚이 얼마나 많은데? 정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너를 키우면서 내 표정을 못 읽을 리가 없지. 내가 얼마나 허세를 부리는지.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니? 내가 어려우면 말했으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서윤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도와주셨을 거라고요?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 생활에 도움 주신 적 없으면서. 정희 할머니는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도움을 안 줬다고? 내 유튜브 채널 시작할 때 500만 원 보태준 것도 모르는 척하고. 경찰이 도윤과 서윤에게 조사를 위해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도윤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어요. 서윤은 마지막까지 항의했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최서윤 씨 유튜브에 허위 정보를 올리고 노인을 학대한 증거가 충분합니다. 조용히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경찰과 함께 집을 나간 후 정희 할머니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장님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혜 씨, 이제 괜찮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김 변호사가 정희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 이제 법적 절차가 시작될 겁니다. 아마 도윤 씨와 서윤 씨는 노인 학대죄, 사기 미수죄 등으로 처벌받게 될 거예요. 유튜브 영상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가능합니다.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님,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도윤이는 내 아들인데. 할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정희 할머니의 집으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걱정했고 위로해 주려 했어요. 최순덕이 정성스레 만든 떡과 김영자가 끓여온 닭백숙,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정희 씨, 우리가 있잖아. 혼자가 아니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 김영자가 정희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내 편이야. 최순덕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이웃들의 따뜻한 정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 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과 서윤이 임시로 풀려났지만 법원 출두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어요. 또한 서윤의 유튜브 채널은 허위 정보 유포로 정지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그들이 할머니께 접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정희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도윤이 홀로 정희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이장님이 함께 있던 정희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도윤을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들어와라. 정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장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겠습니까?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장님. 저희 모자 얘기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이장님이 떠난 후 도윤은 거실에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말해봐.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너무 많이 쌓였고, 서윤이 유튜브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다 서윤이 어머니를 소재로 한 콘텐츠가 인기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후견인이 되려고 했던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유튜브 콘텐츠였는데 점점 내 집과 땅, 통장을 노리게 된 거지. 정희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도윤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어머니를 그렇게 해치려 했다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정희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 실망,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도윤아, 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솔직하게 말했으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니. 너무 서운하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희 할머니가 손을 들어 도윤의 말을 막았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바르게 살아. 그리고 당분간은 나를 찾아오지 마라. 내 마음이 정리될 시간이 필요해. 도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이제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정희 할머니는 변호사를 불러 자신의 재산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상의했어요. 그리고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을 모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비치는 오후 정희 할머니는 마을 회관 앞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온 노인들까지 3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정희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일들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정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재산을 노인 공동생활시설을 설립하는 데 사용하려고 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 돌봐주고 외로움도 달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과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이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정혜 씨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시설이 생긴다면 많은 노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김 변호사가 정희 할머니 옆에 서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정희 할머님의 토지와 저축된 자금으로 기본 시설을 마련하고 정부 보조금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마을 협동조합 형태로 하게 될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정희 할머니는 텃밭으로 돌아왔습니다. 초록빛 채소들 사이를 거닐며 그녀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아픔도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개월 후 정희 할머니의 땅에는 아담한 단층 건물 6채가 들어섰습니다. 행복마을이라는 이름의 이 공간에는 12명의 노인들이 입주했어요. 각자 개인 공간이 있으면서도 식사와 여가 활동은 함께하는 구조였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이곳의 중심 텃밭을 관리하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채소를 갖고 왔어요. 다른 노인들도 각자의 재능을 살려 공동체에 기여했습니다. 김영자는 요리를, 최순덕은 수혜를, 다른 분들은 책 읽기 모임이나 노래 교실을 운영했죠. 어느 맑은 오후 정희 할머니가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하고 있을 때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정혜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행복마을이 도단위 우수 노인 공동체로 선정됐대요. 지원금도 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이제 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겠어요. 그때 마을 입구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견학을 오고 있었어요. 이는 정희 할머니가 시작한 세대 연결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정희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어머, 우리 귀여운 손주들이 왔구나. 정희 할머니는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노인들에게 글을 읽어주거나 함께 놀이를 했고,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전통 놀이나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정희 할머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큰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정희 할머니가 직접 만든 반찬들과 김영자의 된장찌개, 이장님이 가져온 막걸리까지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 첫 번째 생일이에요. 모두 건배. 이장님이 잔을 들었습니다. 식사 후 정희 할머니는 잠시 혼자 마당에 나와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문득 아들 도윤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재판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금은 빚을 갚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서윤과는 이혼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가끔 도윤에게서 편지가 오기도 했어요. 반성의 내용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아직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아들을 다시 만날 날이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정혜 씨, 들어가시죠. 바람이 차요. 최순덕이 문가에서 불렀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들어가자. 행복마을의 불빛이 따스하게 빛나는 가운데 정희 할머니는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혈육인 아들에게 상처받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더 큰 가족이 생겼어요.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따스한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뒤로 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